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금수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8일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 등여 협의자 225명의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빈틈없는 세무 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착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소득 등 자금 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 대상은 199명이 별도로 있고요.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특수 관계자 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실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하는 등 성실 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납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세무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증여 결정 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난 2015년도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 건수가 5,274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여 금액은 무려 5,545억 원으로 됐고요. 지난 2016년도에는 5,837건으로서 증여 금액이 6,849억 원이 됐습니다. 2017년도는 7,861건으로 무려 증여재산가액이 1조 279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건수와 증여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 종류는 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3분의 1씩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으나 일부 편법 증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도는 증여의 경우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증여세 신고기간 및 세율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여세는요, 증여계약일이죠. 증여일이 있는 그 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신고했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려 가산세가 40%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면은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하고요. 부모가 성년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통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이루어지고,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은 증여세 과세 표준이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입니다. 그러면 1억에서 2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표가 8천만 원이죠. 10%면 증여세를 8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 세율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표가 5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5억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20%면 1억이 되겠죠. 1억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공제하면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 과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를 적용해 30%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산출세가 되겠고요. 증여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 세율이 4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과표가 40억이라고 한다면 50%니까 20억이 되겠죠. 그 20억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면은 15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재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에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세 정의 실현과 상속 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 활용하여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의 취득, 고액 예금 보유 등 변칙 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취득 6차례, 고액 예금 보유 2차례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는데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 내역, 재산, 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 분석한 결과 증여세와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서 11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주택 및 부동산 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 당연히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야 되겠는데 자금 출처가 부족한 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41명인데요. 신고 내용 확인 대상은 199명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보유자 중 자금 출처 부족 미성년자입니다. 스스로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탈세 혐의자 19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만 4세 유치원생인데요. A가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에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고등학생 C는 9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의 8억 원 이외 추가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 출처 부족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인데요.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개인 통합조사에서 소득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생 D는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 등을 공동 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치 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의 상당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세금 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는데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요, 증여계약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다면 그 매매 사례 가격이 시가로서 그 금액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시 가격으로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매매 가격은 15억인데요. 공시 가격이 11억입니다. 그런데 11억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4억을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죠. 매매 사례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매매가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 금액이 되겠죠.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 절차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격, 존재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기준시가 등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자, 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조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에 아파트를 증여받아 유사한 거래 가격이 존재함에도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사례 가격은 6억 5천만 원인데 신고한 증여자산가액은 4억 5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과소신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시가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만약에 매매 사례 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겁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 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 승계로 이어질 수가 있어 관련 법인, 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자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역시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주 L씨는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사주 L씨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 증여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 J씨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입니다. 사주 K씨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K씨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 특수관계인, 차명 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 그 탈루 혐의가 해당 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세 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1명인데요. 앞의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각종 강의, 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요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익 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 전매 또는 다운 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례입니다. 부동산 관련 강사 L씨는 400여 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소득 탄류 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차명 주식 보유 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 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 자산 등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주식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차명 부동산 30%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과세하겠고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0%를 차등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 증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변칙 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은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탄류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증여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금 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또 특히 금수저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과 예금과 주식을 편법으로 변칙 증여하는 이러한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참 평생 돈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요. 누구는 정말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 집 하나 마련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서울 하늘에도 집 없는 서민들이 50.8%에 해당합니다. 누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미성년자부터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벌어도 이런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이 세상. 자본주의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정당하게 대접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오늘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들에게 변칙정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